자, 이제 그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이런 뭐 157페이지 있죠? 취득세 비과세. 비과세는 세금을 과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등이 나옵니다. 그 교재 보시면 157페이지 1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과세 주체잖아요. 걔죠. 그리고 걔네들이 세금 부과하고 자기들이 내고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얘는 과세권자니까 당연히 세금 부과를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주한국제기구나 외국정부 같은 경우도 비과세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언급이 되면 이 외국정부는 상호주의라는 걸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건물을 샀더니 걔네가 세금 부과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해준다는 얘기죠. 좋은 말로 상호주의고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양가로 1번에 있는 거고요. 양가로 2번은 이거예요. 기부하는 거죠. 국가에 기속되거나 기부 체납이래. 그럼 이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결국 국가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취득한 것처럼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예외가 2개 나옵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근데 그거는 외울 것도 없는 게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등의 기속을 안 하고 타인한테 팔아먹었대.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기속을 이행하지 않는 걸로 조건이 변경됐대. 얘가 전제 조건이 얘한테 기속을 시키니까 비과세 주는데 딴 걸 팔아먹거나 이행 안 한대. 그럼 당연히 비과세 안 주겠죠. 그죠? 뭐 그건 뻔한 얘기 1번 써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2번에 또 뭐 있어요? 국가 등의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속을 했어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건물 사가지고 양천구에다 기속을 시키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양천구 소재 다른 부동산에 있는 걸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럼 뭐요? 서로 주고받은 거잖아.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 안 해주고 안 그러면 이걸 기부하면서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공짜로 쓰다가 그 다음에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얘는 뭐예요? 뭔가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런 경우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거기 1, 2번이 그 얘기입니다. 국가 등은 이런 거다. 근데 기속을 안 시키거나 뭔가 대가를 받았을 때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 그게 1, 2번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신탁이 나와요. 신탁은 뭐냐면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돼 있죠. 이건 이런 거 여러보세요. 이렇게 갑이 을한테 재산을 신탁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그러고요. 얘를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A하고 B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신탁을 했어요.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위탁자죠. 위탁자 갑이고 근데 명의는 관리해달라고 얘한테 등기를 넘긴 상태예요. 그럼 을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았지만 얘가 이걸 산 건 아니잖아요. 관리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과세 주는데 얘가 사정이 생겨서 병한테 넘겼어요. 병을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럼 병이나 을이나 입장은 똑같죠. 왜? 둘이 뭐만 하는 거야?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비과세고요. 거기다가 신탁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위치해야 되죠. 그리고 갑은 뭘 새로운 걸 사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거 찾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뭐다? 비과세 해주겠죠. 자, 이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오면 여기 시면 돼요. 자,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탁탁탁인데 거기 158페이지 2번에 1번에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그게 뭐라고 되냐면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그러니까 뭐 탁탁탁탁탁탁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신탁 재산은 뭐라고요? 탁탁탁이 비교가 돼요. 탁탁탁.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탁탁탁. 탁탁탁만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처음에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그러면 탁익인데 돼. 그죠? 누구만 탁탁탁만 비과세다. 그죠? 신탁은 탁탁탁.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특별하게 틀릴 거 없어요. 얘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주시법 어쩌고저쩌고해서 환매권 행사라고 돼 있어요. 이런 환매라는 것은 뭐예요? 도로 사온다는 얘기죠. 원래 내 건데 누군가한테 강제 징발됐다가 특별주시법이 생겨가지고 다시 내 걸 찾아오는 거야. 원래 내 거 찾아오는데 세금 내면 안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이 나오잖아요. 징발재산 정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럼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겠지, 지가 알아서. 그리고 뒤에 꼬랑지에 환매권 행사는 어쩌고 나오잖아. 아, 그럼 얘가 법률상 환매구나. 그럼 너는 뭐 해준다? 비과세 해주는구나. 개인끼리도 환매할 수 있거든요. 개인끼리.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아파트를 팔면서 내가 이게 추억 있는 아파트라 지금 파는데 대신 2년 후에 내가 원금에다가 얼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도로 파세요 했더니 여러분이 조건을 받아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제가 등기를 넘겨요. 그리고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 등기를 하죠. 그럼 그 2년 안에는 못 팔아요, 여러분도. 그럼 제가 약정한 기간 돼서 그 약속한 돈 주고 도로 찾아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걔는 비과세가 안 돼요. 걔는 아까 뭘까요? 아까 특례에서 할 때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그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안 내는 거지. 왜? 원래 내가 샀다가 줬다가 도로 찾아오니까 취득세는 안 내지만 등기는 변동이 되는 거니까 뭐는 해라. 등기할 때 등록세만 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걔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만 비과세가 되는 거야. 법률에 따른 그 법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냥 보시면 되고. 3번 임시건축물 아까 했죠. 우리 임시건축물 같은 경우 뭐 한다 했어요? 비과세 준다 했잖아요. 그죠? 왜? 걔는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비과세 준다.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잘 보셔야 돼요. 가로 안에 사치성 재산 제외 그랬죠? 사치성은 비과세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기억하셔야 돼?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건축물은 사치성은 비과세 안 해주고 그리고 임시건축물도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아까 세금 낸다겠죠?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죠. 초과되면 아까 뭐라는 됐어요? 등기는 안 한다겠죠? 철거할 거니까. 하지만 초과되면 취득세 2%는 내야 되니까 아까 할 때 중과 기준세로 간다. 걔가 그 얘기지. 그래서 조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4번도 공동주택 개소라고 돼 있죠. 얘도 조건 두 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오래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게 노화되면 그 교체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왜? 엘리베이터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막 문 닫힐 때도 안 닫히고 잘 안 닫히고 내려갈 때도 막 소리 나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죠. 탈 때마다 스릴이 있어요. 쫄깃쫄깃 하죠.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엘리베이터 될 수 있다. 그런 뭐 스릴은 있지만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죠. 얘도 조건 두 개를 봐야 돼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상 대수선은 제외. 여러분 공법에 건축법 배우시잖아. 그럼 대수선 나오죠. 그거는 비과세 안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금액 조건. 시가표준액 9억 이하. 그 두 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그 각각의 조건 있죠.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그걸 시험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치성 재산 제외 1년 초과 이걸 몰라버리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 개수도 대수선 제외 그리고 9억 이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가로 4번에 그 주택법 개수 나오고 가로 안에 대수선 제외라고 돼 있죠. 그리고 금액 기준은 왼쪽 창구 밑에 보면 왼쪽 창구 있죠. 거기 9억 이하 개수로 인한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니 그래가지고 있죠. 금액 나오죠. 얼마 이하? 9억 이하.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렇죠? 5번은 뭐 이거 시험에 낼 일 없겠죠. 자동차인데 아버지가 차를 이미 뭐 화재가 났거나 침수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돌아가셔가지고 말소등기 못하고 서류상으로 상속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전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니까 나중에 상속을 받더라도 뭔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근데 차량을 정답으로 내진 않죠.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챕터 2장에 등록세를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원래. 근데 극히 드물게.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요,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골라주셔야 이거 나왔었어요. 그죠? 공동주택 개수, 대수선 제외. 그죠? 시가 9억 이하 뭐 한다? 비과세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국가의 기속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걸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딴 놈한테 팔아먹었는데 비과세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X.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자, 등록세는 제가 말했죠. 등록세는 원래 등록세 중에서 소유권과 관련 없는 등기하고 면허세를 합해가지고 등록면허세 이렇게 돼 있다 있죠. 문제는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2문제 반이 나왔어요. 이제까지 제 강의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 봤어요. 그 대부분은 평균 한 문제 나온다 봐야 돼요. 그죠? 등록세는. 뭐 흐름이 이렇다 있죠. 똑같죠. 대상 정해주고 그다음에 누가 내고 기준 금액은 얼마고 세율은 몇 프로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는 이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거기 등록 특징이 나옵니다. 160페이지. 61페이지죠? 161페이지. 그죠? 거기 보면 등록 특징이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거는 뭐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등록세는 뭐 할 때 되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등기 등록해야지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얘는 신고 납부니까 내가 뭐 하면 신고하면 내가 낼 돈이 뭔다? 확정된다. 이건 납세 총론 부분이에요. 총론 부분. 그죠? 이 총론을요. 여기다가
섞어서 문제를 내면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아직 공부가 안 된 상태니까. 그죠? 등록세는 무슨 세 지방세 중에? 도세 및 구세이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죠. 도세 및 구세.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겠어요? 어디 밑에 있는 구? 자치구, 특별시하고 광역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 단위에선 도세로 가고 어디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무슨 세? 구세.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여러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럼 등록세 내시죠. 그럼 누가 가져간다는 거야? 은평구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지 서울시 재정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근데 경기도에서는 등록세를 누가 가져가? 경기도 재정으로 간다.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얘는 6천 원 미만이면 6천 원을 냅니다. 등록세는요. 이런 말 써요. 얘가 성격이 수수료적 성격이란 말이 있어요. 수수료가 뭐예요? 뭔가 일을 해준 대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등기를 해주고 돈을 받는 거야. 근데 최소한의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 등기를 일단 해주면.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6천 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택시 타면 우리 문 열고 엉덩이 딱 붙이면 기본요금 딱 나오듯이 내가 등기하러 가려면 주머니에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6천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5천 원 나왔어. 그럼 얼마 내야 돼? 6천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할 게 다 아는 얘기인데 시험을 어떻게 내요? 6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버려요. 그럼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금액이 작으니까 그 밑으로는 안 걷나 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6천 원 미만이면 6천 원을 그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등록세 중에. 그죠? 그리고 형식주의라고 하죠? 우리 세법은 다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사실관계를 우선으로 해. 그 얘만 형식을 따져요. 이게 무슨 얘기야? 얘는 그냥 형식상, 그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형식에 문제만 없으면 나중에 안 따져. 얘가 진짜 뭐 주인인지 아니가 아무것도 안 가려요. 무조건 뭐요? 쉽게 말하면 형식 갖춰 등기 받는 사람한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할 거야? 내 이름으로. 네가 주인이야?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네 앞으로 할 거야? 그럼 네가 내고. 네 앞으로 할 거야? 네가 내. 뭐만 중요하다? 형식만 중시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등기 등록 후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만 해준다. 여러분 등기를 했어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그 등기가 무효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한 달 전에 세금 내고 등기했잖아. 그거 무효됐어. 그러니까 내가 낸 등록세 돌려줘. 이 얘기야.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환급 안 해줘요. 왜냐면 얘는요, 등기를 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가 노가다를 갔더니, 노가다를 가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할 때, 그래, 뭐라고 하지, 전문용어로? 요거 한꺼번에 요만큼 저기 정해주고 이거 타면 너 집에 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낙엽이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낙엽 깨끗이 쓸어. 그럼 내가 5만 원 줄게 해서 내가 많이 쓸었어. 근데 3시에 끝났어. 그래가지고 5만 원 받고, 검사 받고 집에 왔어. 근데 전화 왔어. 뭐라고? 야, 너 가고 나서 말이야. 바람 불어가지고. 그 낙엽이 다시 쌓였어. 그러니까 아까 5만 원 준 거 돌려줘. 이 얘기잖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요. 나랑 아까 거기서 협의 끝난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름 쓰면 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학원을 왔는데 오늘 첫 수업을 들었어. 그랬더니 세법은 괜찮대, 쉽대. 들었더니 쉬운 게 이 정도야? 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안 되겠다. 나는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환불하라고 나갔더니 책값 환불하라고 딱 보니까 얘는 안 된대. 왜? 그새 이름을 썼어. 책에다. 이름을 떡 쓴 거죠. 그죠? 이름을 떡 썼어. 이름 썼어요? 자, 얘는 환불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이름 올라가면 끝이야. 등록세는 이름 올라갔을 때 돈을 받는 거죠. 그럼 이름 올라갔잖아.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지. 나중에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름을 크게 쓰는 거죠. 제가 이름 얘기할 때 제가 이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이름이 이렇게. 이게 이제 빛나력자인데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떤 놈이 나한테 이 적적이 누구야? 이 적적이. 이게 불글적자거든요. 좀 따라하면 이렇게 읽은 거야. 이름이 세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름 희한하다. 얘 이름 특이하다. 적적이래. 이름이 적적이래. 무식한 놈식이. 이게 혁자거든요. 빛나력자. 내가 그래가지고 그놈이 지금도 전화하면 첫 마디가 적적이냐? 이렇게. 진짜 어이가 없죠. 우리는 무조건 전화하면 형이다 그러거든요. 난 딱 전화하면 형이야. 그러면 적적이구나. 뭐 계속. 근데 그때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 올리면 안 해줘. 그러니까 환급 안 해준다. 그죠? 그랬고.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원래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신고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세는요, 신고를 안 했어도 돈을 내면 신고한 걸로 봐요. 그래서 뭘 안 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을 안 해요. 이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세에서 사실 제일 기본 세 가지가 이거
그다음에 얘 환급 없다.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강의할 때 뭐 격주하는 데 있거든요. 그럼 강의를 못 하잖아요. 등록세 거의 강의 안 하거든요. 그럼 제가 등록세는 안 하더라도 이 세 개는 꼭 하세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등기부 무효는 말소도 환급 없다. 그리고 얘. 근데 얘네들이 정답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D감도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 요건 지금 통틀어 묶은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특징 갖다 치고. 자,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자, 이거는 이제 뭐 과세 대상인데 거기 160페이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거는 그게 신경 쓰는데 이게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29회 때. 자, 보세요. 얘들이 원래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얘네 넷이. 그죠? 그런데 뭐를 해? 등록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원래 취득세 대상인데도 뭘 낸다고요? 등록세 부과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취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래가지고 29회 때인가? 이거 네 개하고 하나 써가지고 그 나머지 5번이 정답으로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자주 나오진 않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다 알 긴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우리 면세점 배웠으니까 면세점. 자,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라고 돼 있죠. 여러분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서 자동차를 T코를 3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럼 뭐예요? 면세점이죠. 그럼 취득세 부과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나 그럼 50만 원 이하니까 취득세 안 내도 되지?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그래? 나 그럼 안 내도 되니까 빨리 나 등록해줘. 그러니까 뭐래? 안 된다는 거야. 왜? 너 취득세는 면세점 안 내지만 뭐 할 때는 등록할 때는 그냥 안 해주겠다는 거야. 뭐는 받겠다는 거예요? 등록세는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찍 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원래 면세점이니까 그냥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봐봐.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등기할 때는 뭐는 내라고? 등록세는 내라고.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사더라도 취득세 2%는 안 내지만 뭐는 내야 돼요? 등록할 때 등록세 내라는 얘기지. 그죠? 이런 식으로 얘가 취득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취득세는 안 내지만 등기할 때 뭐는 받겠다는 거예요? 등록세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19회 때 나왔었는데 이 뭐 혹시 문제 거의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걸 뭐 이때는 개정돼 가지고 나온 거였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 문제짜리인데 보통은 종합 문제 형식으로 되게 많이 냅니다. 문제를. 그죠? 등록세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얘는요. 납세 의무자 아까 뭐라 했더니 명의자가 내요. 무조건. 명의자.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하느냐? 그 명의 올라가는 사람,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세금 낸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넣어놓고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등록을 하는 자라고 돼 있죠? 등록을 하는 자, 걔가 누구다? 명의자예요, 명의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저당 전세 들어가잖아요, 전세. 그죠? 그럼 갑이 이렇게 해서 을이 있는데 얘가 집주인이에요. 얘 집 소유자고요. 그죠? 이 사람이 널 들어가? 전세를 들어가요. 전세. 그죠? 그럼 이 사람 여기 전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하겠죠. 그럼 이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그 전세권 할 때 명의가 집주인 명의로 합니까? 세입자 명의로 합니까? 그렇죠. 세입자가 자기가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 세입자 명의로. 그럼 세입자가 뭐야? 명의자죠. 걔가 전세권자고 걔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자다 해서 설정 등기할 때는 그 권자가 돼. 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이런 식으로 권자가 세금을 내는 거고 얘가 전세권자면 얘는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 설정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전부 다 권자가 되는 거. 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소하잖아요. 전세권 설정이 말소할 때는 거꾸로 설정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할 때는 권자, 말소할 때는 거꾸로 설정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문제는 납세 의무자 간단하게 물어보면 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걔가 누구다? 명의자다. 명의 올라가는 사람이 낸다. 그럼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권리자란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그 등기를 함으로써 이 등기를 함으로써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권리가 확대되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럼 보세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명의자인 전세권자는 즉 세입자는 원래 이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가 됐어? 원래 소유자는요 그 물건을 사용, 수익, 또 뭐 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는데 여기서 어떤 권리를 갖게 돼요? 사용 수익 권리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긴 사람이지. 그럼 얘를 뭐라 그래? 등기 권리자라 그래요. 그럼 거꾸로 얘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겠지. 의무자는 그 권리를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권리가 없어지거나 제한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함으로써 본인의 사용 수익 처분에는 권리 중에 어떤 권리에 제한을 받아요?
사용 수익에 관한 건 권리를 제한을 받게 되지.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깊이 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되겠죠. 간단하게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명의자가 낸다.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그죠? 근데 설정될 때는 권자고 반대는 누구? 설정자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집주인인데 은행에 돈 빌렸어. 그럼 은행에서 여러분 집에다 뭐를 해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하시죠? 그럼 그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명의는 은행 명의로 합니까? 여러분 명의로 합니까? 은행 명의로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그럼 걔가 저당권자고 걔가 명의자니까 등록세는 명의자인 은행이 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는 뭐 거기 162페이지에 납세 의무자 해가지고 뭐 양가로 1번에 밑에 보면 뭐 등록을 하는 자, 등기 권리자가 뭐 납세 의무자다 뭐 그런 얘기 써 있고요. 163페이지 보면 뭐 다 권자라고 돼 있죠? 저당권자, 지역권자, 지상권자 그런 식으로 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넓혀보기에 보시면 명의자 과세 원칙이라고 돼 있죠. 163페이지. 찾으셨어요? 넓혀보기. 등록면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등기 또는 등록 원인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성립된 등록세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그래서 뭐한다? 그 등기 등록 받은 자는 뭐한다? 등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뭐요? 나중에 말소되더라도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면허에 대한 납세는 볼 거 없어요. 면허는 안 내니까. 그죠?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얘가 이게 문제인데요. 이건데. 자, 요게 시험에 작년에 출제됐죠. 그랬죠? 과세 표준하고 뭐요? 세율이 작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게 은근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되게 복잡하죠? 그죠? 우리 교재 보면 164에서 165, 166에서 막 뒤에 세율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 한 방에 이 과표 세율은 이 표 하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과세 표준이 취득세고 다른 게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물건의 가격을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요. 등기 종류가 다 틀리죠. 그러면 이 등기 종류별로 다 어떤 금액의 과표니까 다 달라요. 이 문제를 풀려면 전부 다 그 각각의 등기별로 어떤 금액을 과표는 다 외워야 돼요. 그죠?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고 작년에도 과표 세율 같이 해서 가압류가 나왔나? 작년에 가압류가 해가지고 세율과 같이 물어봐가지고 과표를 같이 물어서 정답으로 냈어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못 외워요, 여러분. 이거 외우면 정신없죠. 자,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등기를 하는데 무엇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등기를 함으로써 무엇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지 그걸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일단 얘는 전부 다 소유권에 관한 거죠.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거죠. 그럼 얘는 여러분 보존 등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관한 내가 보존 등기 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내가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과세 표준이 뭐가 돼요?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상권은 여러분 뭐예요? 지상권 등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상권이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이게 내 땅이 아닌데 여기다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그 지상권 설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거기다 건물도 짓고 나무도 심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뭐예요? 그 내가 지상권 설정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계약 기간 동안에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얘도 뭐랑 관련된 거야?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그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얘도 뭘로 가? 부동산 가액을 과표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요. 무엇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전세 금액을 보호받으려는 거지. 내가 들어간 전세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하니까 얘는 뭐다? 전세 금액을 보호받는 거니까 전세 금액을 과표합니다. 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세죠. 월세. 자, 보세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럼 얘는 보증금이고 얘는 월세죠? 그럼 이 임차권은요, 이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이 월세를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뭐다? 보증금이 아니라 뭐? 이 월세를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월 임대차 금액 그래요.
시험에 과거에 작년 말고 그 전에 이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임차권 설정일은 임차 보증금에 대해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아니고요. 뭐라고요? 월 임대차 금액, 월세를 보호하는 거다. 자, 지역권은 여러분 이것도 공시법에서 다 배웠죠. 지역권. 지역권이 뭐예요? 뭐 그거죠.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지역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얘가 도로예요. 얘가 도로. 그죠? 얘가 A 땅, B 땅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도로에 접해 있고 얘는 접해 있지 않죠. 이걸 뭐라 그래? 맹지라 그래. 맹지. 눈먼 땅. 맹지는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뭘 써?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지역권은 왜 하는 거예요?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지역권이 필요한 땅이죠. 지금 얘가 지역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 유역지라고 그래요. 얘는 지역권 설정하라고 승낙을 해주는 땅이에요. 그래서 얘를 승역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얘가 자기 땅의 편익으로 해서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설정은 누구의 편익으로 해서? 맹지인 얘 땅의 편익을 위하는 거죠.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 땅 가격이 뭐? 요역지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내 땅 편익을 위한 거니까 내 땅 가격이 뭐다? 요역지 가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처분 저당권 얘네들은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제 건물에 저당권 설정 등기 했어. 뭐 받으려고? 뭐 하려고? 나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 돈 제대로 받으려고 안 주면 그걸로 경매 신청하려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관련돼 있어요? 채권과 관련돼 있지. 그죠? 내가 걔한테 받을 돈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간다?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등기는 여러분 가등기는 보시면 우리 저기 보면 가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등기하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그 가등기 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순위 보전 때문에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나중에 그 가등기 해놓고 그 가등기한 부동산을 소유권을 내가 선순위로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도 뭐랑 관련된 거야?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가등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얘도 부동산 가액인데 근데 얘가 두 개죠. 왜? 여러분 담보 가등기도 있죠. 가등기 종류에 보면 담보 가등기는 말 그대로 담보 가등기니까 뭐랑 관련된 거야? 걔는 채권과 관련된 거잖아. 담보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채권 금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 거지.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이고 그렇지 않은 건 뭘로 간다? 부동산 가액으로 간다. 그죠? 그랬고 말소등기는 건당으로 갑니다. 한 건당 6,000원이에요. 건당.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설정은 하는데 말소할 때는 한 건당 6,000원이에요. 건수로 가요. 이것 때문에 얘가 종량세라고 하는 거야. 과세표이 다 금액인데 얘만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지금처럼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지문 나오면, 아, 얘는 뭐 보호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나중에 얘를 딱 보면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외우면 답 없어요. 이게 왜 너무 많잖아요. 왔다 갔다 헷갈리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무엇을 보호받기 위한 거냐.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뭐라고요?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되니까 그 부동산 가액이고 지상권도 뭐라고요? 남의 땅에다 서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내가 계약기간 보호받으려니까 얘도 부동산 가액이고 전세권은 뭘 보호하는가요? 전세 금액을 보호받으니까 전세 금액이고 임차권은 월세, 임차니까 월세,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땅 가격인 요역지 가액이다.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과 관련되니까 채권 금액으로 간다. 그렇죠? 가등기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우선순위 때문에 하는 건데 얘는 담보 가등기의 경우는 채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말소등기 건당 6,000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가 뭐 있어? 소유권과 가등기하고 지상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지, 싸가지, 이건 싸가지 없는 애들은 부동산 가액으로 간다고. 옛날 엄마가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뭐라고? 아우 저놈의 집에 소가지가 그냥 아주 싸가지가 소가지가 그러잖아요. 소가지, 싸가지, 써가지서 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요 세 개가 대표적인 뭐다?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가등기는 예외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가 부동산 가액으로 갑니다. 작년 시험 문제 이걸 읽어냈었죠.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여기 들어가요. 가압류 가처분은 전부 다 그 뭐요? 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그다음에 경매 신청하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같이 묶어서 시험을 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문제가 얘하고 얘를 같이 낸단 말이에요. 세율을.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일단 여기 들어가면 1000분의 2예요. 다. 자, 근데 얘네들은요. 자, 보세요. 얘네들은 뭐가 관련된 거야?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예요. 아까 제가 전에 취득세 할 때 등록세 중에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 그렇지 않은 등기 있다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건 취득세와 통폐합됐다 했죠. 그리고 소유권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는 여기 있다 했잖아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지금 소유권 취득과 관련 없죠. 다 뭐 임차권, 지역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는 일단 다 0.2%예요. 그럼 여러분 읽었을 때 가압류는 부동산 취득 때문에 하는 거, 채권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걔는 1000분의 2. 임차권도 세 들어가니까 1000분의 2. 전세도 1000분의 2.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걔는 다 1000분의 2야. 외우는 거 아니죠? 뭐만 기억하면 돼?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는 일단 0.2%예요. 그리고 여기는 건당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건당 6,000원 말소 등기하고 요거 있죠. 요걸 알면 나머지는 다 0.2%겠죠. 그 얘만 기억하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할 때 기억나시나 보네. 취득세 할 때 제가 취득세 표준세를 외우시면 등록세 시율이 되게 편하다겠죠. 자, 보세요. 옛날 취득세가 얘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얘가요. 2%에서 취득세 무조건. 그죠? 취득세 무조건 2%였죠? 근데 등록세가 이렇게 됐어요. 매매는 1000분의 20.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농지는 1000분의 10.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1%.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등록세가 0.8%. 농지 상속받으면 0.3%. 그 다음에 증여받으면 1.5%. 비영리사업자가 받으면 0.8%. 그 다음에 원시취득, 그죠? 보존 등기는 0.8%. 그 다음에 각종 펀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옛날 취득세 2%하고, 그 다음 뭐? 이게 등록세잖아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취득세 이렇게 배운 거지.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매매가 왜 4%였어요? 취득세 2%하고 등록세 2%, 4%. 농지는 취득세 2%, 등록세 1%니까 3%. 여기다가 2% 더하면 걔가 뭐요? 취득세 세율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를 외울 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얘 4%, 얘 3%, 얘 2.8%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왜? 그러면 등록세도 간단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등록세잖아, 옛날. 그죠? 그럼 여기다 같이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표준세를 외워야 되니까, 취득세에서. 그런데 두 개잖아요, 두 개. 그 얘가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럼, 야, 너 이거 원래 매매는 옛날에 개정돼가지고 취득세 포함해서 취득세를 내잖아. 근데 왜 등록세를 내라고 그래, 이러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얘가 법이 2011년도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2010년도 이전에 샀어. 그죠? 그래서 뭘 안 한 거야? 등기를 안 한 거지. 등록세를 언제 내? 등기할 때 내는 거야. 그죠? 등기 하나 안 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사가지고 보존 등기 안 했다가 2010년 지나서 보존 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취득세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내는 거니까 취득세는 냈겠죠. 근데 얘가 뭘 안 한 거야? 등기를 안 했어. 지금 와서 등기하려니 개정된 취득세를 내면 안 되지. 왜? 이거는 옛날 취득세와 뭘 합한 거야? 등록세를 합한 거니까 뭐만 내라는 거야? 취득세는 이미 등기 안 해서 낸 거 보니까 뭐 할 때? 등기할 때 뭐만 내라는 거야? 등록세만 내라는 거야. 근데 얘가 문제는 원래 살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등기한 거잖아요. 그럼 혜택을 주겠어? 혜택을 주겠어요? 불이익을 좀 줘야 돼요. 좀 불이익을 줘야지. 왜? 바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되면 어떤 걸로 가? 높은 세율, 낮은 세율. 그치. 높은 세율로 가요. 그래서 여기는 얘로 가고 상속은 이걸로 가고 증인이 이걸로 가고 얘는 이걸로 가는 거야. 그죠?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율이 보세요. 보존 등기니까 이거잖아. 0.8%. 그죠? 그리고 유상승계니까 이거죠. 1000분의 20. 상속은 1000분의 8. 증여는 1000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다 1000분의 2고 여기 건당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취득세 세율에서 여기만 잘 정해버리면 어차피 왜냐면 얘가 취득세를 안 해오면 모르지만 이건 해야 되잖아요. 취득세 중요하니까. 그죠? 그럼 그거 정리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되면 건당 6,000원, 나머지 몽땅 얼마야? 1000분의 2. 그럼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같이 묶어 물어봐도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거 하나씩 외우면 못 외웁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웠어? 이거 뭐 잘 나오. 근데 잘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외우려면 다 봐도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과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이걸로 무엇을 보호받으려고 이 등기를 하느냐. 거기 그 생각을 대입해서 이 내용을 보셔야지.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 전세권은 전세금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헷갈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율도 여기만 요 취득세 세율이니까 이거 뭐예요? 유상승계, 무상승계, 원시즉 세 개예요. 그죠?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유상, 무상, 원시. 보존등기잖아. 이게 네 개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취득세를 외웠잖아요. 취득세 그냥 뭐라고 했어? 4%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럼 갖다가 몇 프로만 빼면 돼. 2% 빼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도 해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나는 힘들다 그러면 일단 그냥 읽었을 때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라고 나오면 얼마? 1000분의 2 그럼 돼. 무조건. 그죠? 그 얘들은 그럼 1000분의 2는 알겠지. 왜? 이건 전부 다 소유권 취득,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그럼 말소등기는 건당 6,000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6,000원이잖아요. 얘가 너무 비싸잖아요. 두 줄 긋는 게 말소등기거든요. 너무 비싸. 그래서 3,000원 하면 3,000원 받을 수 있냐? 아니죠. 그래도 6,000원 내야지. 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000원 해도 어차피 6,000원 내야 돼. 이게 원래 3,000원이었어요. 3,000원. 그러다가 더블로 뛴 거야. 근데 왜 그 건당 아까 6,000원 미만이면 걔가 3,000원 미만이면 3,000원이었다가 걔가 6,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도 바꾼 거야. 왜? 어차피 얘 안 받고 이렇게 놔두면 어차피 얼마 내야 돼? 6,000원 내야 되잖아. 왜? 6,000원 미만 6,000원이니까. 그런 게 또 같이 개정한 거죠. 똑같이 6,000원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죠. 사실은 그렇게 풀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막 연락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는 일단 좀 보겠습니다. 그 164페이지에 등록세 과세 표준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거기 뭐 사실상 취득 가격 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얘가 신고납부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얘도 뭐야? 내가 가서 신고하고 그다음에 신고가액이 시가표로 적으면 시가표이네. 그리고 국소 공판장 검증은 뭘로 가? 사실상 취득 가격. 이건 누구하고 똑같게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안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예를 들면 신고가액이 시가표보다 적다. 그럼 뭐요? 시가표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거의 안 물어보니까 걔는 그냥 취득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거기 164페이지 있죠. 1번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표 그랬죠? 1번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랬잖아요. 거기 잘 보세요. 다음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 그쪽에 돼 있죠. 다만 잘 보세요.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가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여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뭐라고요? 얘가 등기 등록 당시 뭐가 됐다고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이 돼서 가액이 뭐가 됐다고요? 변경이 됐대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이 지문이 시험에 최근에도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가액을 과세 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얘가 이때 취득을 했어.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등기를 해요. 그죠? 근데 취득 당시에 이 금액으로 사가지고 바로 등기를 하면 되는데 얘가 이때 등기를 안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할 당시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산 재평가를 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부동산의 가격을 다시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렀으니까 원래 산 금액보다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감가상각은 뭐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얘가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장부 처리할 때 그 떨어지는 만큼 비용 처리로 감가상각을 했어.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등기 당시 가액이 뭐가 됐대요? 변경이 되면 뭘로 간다는 거야? 이 변경된 금액을 과표라는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머리 복잡하잖아요. 잘 보세요. 등록세는요, 취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 세금을? 취득하면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기준을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야?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야. 안 하면 안 내요? 자, 얘가 이때 사가지고 등기를 이때 해요? 근데 등기 당시 가액이 뭐가 됐어요? 이런 원인으로 변경이 됐대요? 그럼 얘 등록세는요, 이때 취득 당시 금액으로 가야 돼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가야 돼요? 등록세는 과표가 언제 기준이라고? 등기 등록 당시라니까. 등기할 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니까 등기 당시 이런 이유로 가액이 변경됐어.
그럼 뭘로 가야 돼? 이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뭐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시험을 뭐라고 해요? 이렇게 자산 재평가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 가액을 과표를 한다? 땡. 틀렸죠.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보셔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금액이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금액이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등록세는 등기할 때 세금 내니까 등기 당시 금액이 변경됐어도 언제적 금액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원인으로 변경되면 이 변경된 금액을 과표를 한다. 이게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왜요? 아, 등록 이것만 이해하면 되잖아.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 가는 거야. 근데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가는 거고, 변경됐으면 변경된 금액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얘는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그 지문을 잘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다만, 그죠?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것이 되게 잘 나온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나머지 예외 나와요. 뭐 신고가의 시가편 이건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2번 채권 금액에 따른 과세 표준 그랬죠? 채권 금액 거기 뭐라고 했어요? 왼쪽 창구에 보면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 신청은 뭔다? 채권 금액으로 간다. 왜요? 얘는 뭘 보호받는 거라고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채권 금액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 1번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한다. 근데 양가로 2번 있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푼다. 요 2번 지문도 잘 나옵니다. 양가로 2번. 그러니까 채권 금액으로 가는데 없을 때는 뭘로 간다? 그 채권 최고액 같은 걸로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왜 저당권하고 근저당은 좀 다르죠. 저당권은 채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근저당은 포괄적으로 미래에 그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금액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 채권 금액이 확정된 게 없는 거잖아. 그런 경우는 뭘로 간다? 채권 최고액 같은 거로 간다는 얘기죠. 근저당은 그래서 채권 최고로 하잖아요. 그 얘기야. 있으면 채권 금액. 만약에 그게 확정돼 있지 않다 그러면 뭘로 간다? 채권 최고액 중에서 그 채권 뭐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이런 것들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걸로 갈 수 있다. 시험에 이제 뭐라고 해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2번처럼 없을 때는 이렇게 내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채권 금액 그러면 안 되고 이거로 간다. 그래서 아까 그 변경된 이거하고 요 지문이 그나마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여기 2번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건수로 가는 거는 말소등기, 지목 변경, 그죠? 쭉 있죠. 걔네들이 이제 4개가 대표적인, 그죠? 그러니까 뭐 합필 등기, 그 다음에 뭐 지목 변경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이런 것도 있어요. 말소 등기, 그 다음에 건물 구조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뭐야? 건당 6천원으로 갑니다. 6천원, 그죠? 이게 대표적인 건수로 가는 거죠. 건수로, 그죠? 6천원. 옛날에 이거 열 때는 그냥 한참 나올 때는 막 대충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앞졌다 가지고 합의인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하지 말고 합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합지 말고 종가세라고 하지 말고 종량세라고 가액을 하지 말고 말소 등기 건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합지 말고 합필 등기 지목 변경 말소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대표적인 게 뭐야? 말소 등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건당 6천원 그죠? 그렇게 풀면 되죠.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기타 채권 금액 나오죠. 기타는 뭐 전세권은 뭐라고 되세요? 전세 금액 보완이니까 전세금이고 임차권은 월세니까 월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내 땅 가격인 요역지 가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세율에 거기 보시면 표가 있죠. 그 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수업 시간 한 거 아까 표 저거 한 거예요. 그죠? 거기 보시면 쭉 있죠. 과표 세율 나와 있잖아. 그죠? 소유권에 가는 거에서 걔는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데 세율이 보존 등기는 2.8%에서 2% 빼니까 0.8%고, 그죠?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0, 그죠? 매매니까. 상속은 증여가 1000분의 10이고, 15고, 상속은 1000분의 8, 그죠? 나머지 보세요. 쭉 부동산 취득과 관련 없는 1000분의 2잖아. 마지막 줄에 건당 6천원,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극복하면 얘는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세율하고 과표가 제일 문제거든요. 숫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건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등록세는. 그죠? 그리고. 자, 넘어가시면 나머지. 이제 중과세가 나와요. 168페이지. 등록세는 그냥 중과세. 이거 하나 있다. 뭐요? 대도시 법인 설립하게 되면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중과세. 그죠? 3배 중과세만 기억하면 돼요. 100분의 300. 이게 시험에 100분의 200 이렇게 나온 적 있거든요. 200 아니고 얼마? 300. 3배 중과세다. 그래서 거기 그 168페이지 2번에 등록세 중과세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죠. 마지막 절에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과밀억제 권역이니까 오는 거 방지하겠다. 그죠? 왜 지금도 복잡하니까 오지 말란 얘기죠? 너 그렇게 오면 가만 안 두겠다. 뭘로? 세금으로. 3배입니다. 여기 3배고요. 이게 최근에 설명하면 나온 적이죠. 중과세 제외 대상.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여기다가 이걸 하더라도 중과세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은행, 의료업, 그 다음에 할부금융업 등 얘네들은 뭔다? 중과세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서울시에 은행이나 병원 같은 걸 차리거나 할부금융 하는데 그걸 두르면 법인 설립하면 중과세 하는데 그럼 걔들이 안 와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 어떻게 하고 은행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얘는 꼭 필요하잖아요. 실생활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한다?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은행업이나 의료업이나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은 뭔다?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뭐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돼요. 밑에 거는 지금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는 기억해야 돼요? 3배 중과세. 그죠? 등록세 3배 중과세 하나 있어요. 그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죠? 우리 교수는 뭐 제외 업종 쪽에 나오는 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볼 게 없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감가승각 등에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는 뭐 한다고요? 그 등기 등록 당시 금액으로 하니까 당연히 변경됐으면 그 변경된 가액을 과표를 한다. 그죠? 등기 등록 당시 기준이다. 그것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그게 훨씬 더 기억도 오래 가고 문제도 풀기 쉽죠. 얘도 뭐라 하겠어요? 채권 금액으로 하는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얘네들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정확히 몰라도요. 그냥 대충 감으로만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다른 걸로 갈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채권 금액 안 간다는 것만 이해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걸 굳이 채권의 목적이 된 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왜 이걸 만약에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냥 채권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채권 금액이 없는 일정한 채권 없을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채권 금액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많이 나오면. 그죠? 그럼 이건 그대로 그냥 봐도 먼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얘는 그냥 이렇게 돼요. 딱 내기면 맞는 지문으로. 왜? 지문을 이렇게 내잖아요.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대로. 이걸 바꾸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우리 지방세는 전부 다 세율 나오면 뭐 한다 했어요? 가감 조정 된다겠죠. 얘도 취득세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됩니다. 얘도 얼마?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똑같아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있죠?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을 그 세액으로. 이건 뭐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잖아요. 그죠? 이 작년 시험 문제다. 보세요. 등록 당시 감가상각에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 여부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을 과표한다. 맞아요? 틀렸잖아요. 뭐요? 변경 전 가액 아니라 했잖아. 증빙하면 뭐요? 등기 등록 당시 가액, 변경된 가액 그런다 했잖아. 그 중에 틀린 거잖아요. 그죠? 얘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세 표준세 100분의 6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 작년 시험 문제라니까 이게. 기술 나온 거라니까. 이런 거는 진짜 웃기죠. 60 보면서 웃기죠. 야, 뭐 장난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틀리냐고. 장난하냐 그러고 틀려. 참 미친다니까. 기분 나쁜 거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아무리 이걸 못 하니까 나 기분 나빠 일부러 틀려?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도 답은 맞춰주세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기분 나빠야지. 나 무시해서 기분 나쁘다. 1년 했는데 난 틀릴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그 정도 여유가 있진 않아요. 그죠? 합격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우리를 무시했다. 붙은 다음에 얘기하지. 일부러 틀리면 안 돼요. 여보세요? 부동산 등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100분의 110을 과세 필요한다. 뭐요 이거 말이 막걸리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죠. 그죠? 신고 없으면 뭘로 가? 시가 표준액 하지. 그럼 110이면 여러분 신고 안 하면 원래 공시가격에 110%를 낸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질문도 황당하죠. 이런 걸 냈어요. 그죠? 하여튼 작년은 출제위원들이 다 모든 과목이 약간 정신세계가 좀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세 공법도 그냥 이상해 내고 작년에는 중개사법도 좀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2차 과목이 좀 비빌 언덕이 없는 거야. 뭐 하나 비빌 언덕이. 그죠? 세법은 물론 그래도 기본적 10개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걸 내긴 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이 좀 그랬었죠. 공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자, 근데 뭐 올해도 세법은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10개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얘는 기출만 잘 이해해도 충분해요. 실수만 안 하면. 그죠? 딴히 봤던 것들이 되게 나와요. 한 10개 이상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2 납세지 나오죠? 납세지. 얘도 뭐 납세 어디겠어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겠지. 지방센터 뭐라고요? 물건 소재지. 그죠? 부동산 소재지. 우리 교재 172페이지 납세지에 막 1번, 2번에 막 등기 종이 쭉 나오죠? 다 풀 필요 없어요. 1번만 보면 돼요. 부동산 등기. 걔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 일단 걔만 보면 돼요. 장시험에 이거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같은 등록에 관계된 둘 이상 지방자치 걸쳐 있어 등록세를 지방자치단체로 부과할 수 있는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 소재를 납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 얘가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걸쳐 있어.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샀어요. 그죠? 그럼 이제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두 개 걸쳐 있어. 그죠? 그럼 등록세를 내야 되잖아. 자, 그럼 등록세는 등기소에다 내. 어디다 내? 물건에 소재지에다 내잖아. 그게 걸쳐 있어. 그럼 등록세 어디다 내냐는 거지. 원래는 취득세 우리 이제 안 했는데 취득세는 나눠서 내요.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취득세를. 근데 등기는요 한 군데다 내요. 왜? 등록세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저당권 설정이나 뭐 기타 해봤자 이걸 지금 걸쳐 있는 걸 담보로 넣고 돈을 빌렸어. 은행에서 여기다 저당권 설정한 저당권 세율이 얼마예요? 0.2%예요. 금액이 얼마 안 돼. 그걸 나눠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한 군데다 다 내라는 거야. 그럼 어디다 내느냐 그런 얘기죠. 어디다 내냐? 여기도 등기소가 있고 여기서 등기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충청남도에 있는 등기소 등기했다. 그럼 세금 어디다 내고? 충청남도에 내고. 경기도에 있는 등기소 등기하면 전부 다 어디다 내? 경기도에다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내? 둘 걸쳐 있어 지자체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한다. 등기하는 장소에 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여기다 등기소예요. 등기소. 그죠? 여기 충청남도에 있는 등기소 등기한다. 그럼 등록세를 어디다 내라는 얘기야? 등기소다 내는 게 아니죠. 지방세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서 등기하려면 등록세는 어디다 내? 충청남도에다 내야지. 왜? 얘가 도세미 구세니까 세금은 여기다 내라는 얘기지. 근데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라는 거요? 등록관청 소재지.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여기서 하면 여기, 경기도에 있는 등기소 등기하면 경기도에다 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172페이지 맨 밑에 16번 얘기예요.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173페이지 보시면 그 17번 있죠.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빌리는데 10억을 융자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은행에 가서 신용을 해달라 했더니 신용으로 안 된대. 네 신용은 10억을 안 해준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담보를 넣게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걸렸어요. 그랬더니 택도 없대요. 안 된대. 그래서 충청남도 서산에 6종 마늘밭을 넣었더니 담당자가 고개가 2도 정도 기울어졌어요. 뭐요? 2% 부족하대요. 할 수 없이 강원도에 찰 옥수수밭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해주겠대. 해가지고 요 3개를 넣고 10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은행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뭐예요? 저당권 설정을 하겠죠. 근데 이때 등록세를 아까 등록한 데다 내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하면 여기다 내고 따로따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3개 다 이거를 공동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채권,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3개 중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하나로 본다는 얘기니까 경기도 걸 제일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3개 다 어디다 내라는 거? 경기도다 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그런다고요? 3개 다 같은 채권 공동담보니까 하나로 봐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3개 중에 맨 처음, 그게 지금 173페이지 17번 얘기예요. 보세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을 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18번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뭐야?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부가징수 해서 나머지 해서 재산세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금방금방 가죠? 다음 달엔 진짜 빨리 갑니다. 명절 세고 나면 금방 2월달 꽃피는 춘삼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짬짬이. 그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